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 SDI가 드디어 70만원대를 돌파하면서 자, 이 신고가를 세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이제 삼성 이 SDI를 2차 전지 관련 중에서 LG화학은 이제 안 보고 SK하고 그 다음에 삼성하고 요 두 종목이 이제 일단 양대 산맥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이제 드렸었어요. 계속해서. 자, 그런데 이제 삼성 SDI가 지난번에 60만원 저점을 찍고 60만원대에서 이제 쌍바닥 만들면서 요날이었죠, 요날. 바로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는 21선 돌파하는 기준봉이 생겼을 때, 자, 21선 위로 안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 추세가 전환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한 달 내내 들어왔습니다. 항상 대형주는 이 차트와 또 이 돌파 여부를 보고 그 다음에 이때 누가 들어오는가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6월 11일 날 기준봉이 생겼는데 6월 11일 날부터 쌍끌이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왔고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이때부터 쭉 팔았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사면은 주가는 오른다. 이겁니다. 예.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자, 그동안에 70만 원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70만 4천 원입니다. 70만 4천 원. 또 이때도 70만 4천 원. 자, 즉 시가가 이 음봉의 시가 시작한 가격이 다 70만 4천 원에 시작해서 주가가 이제 70만 원대에서 더 이상 못 가고 내리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지수가 하락할 때 이제 60만 원대를 갖다가 지지를 하면서 쌍바닥 만들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부터 자, 6월 11일부터 실적이 7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6월 달 실적 2분기 실적이죠.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집중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자, 70만 원대를 눈앞에 두고 자, 돌파할까 말까 한번 하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때 이제 이 들고 있던 물량을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물량 소화 작업을 할 때도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드디어 오늘 70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실적이죠. 대형주들은 실적에 기인을 해야 되고 실적이 이번 분기에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 이번 분기에는 당연히 도와진다고 이제 증권사에서 컨센서스가 나왔고 이것이 이제 3분기까지도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주가는 오르는데 자, 지금 이제 70만 원대 돌파해서 신고가를 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직전 고점이었던 이 80만 원대 있죠. 자, 여기까지도 한번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네이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주가가 좀 오른 다음에 좀 조정이 나와요. 조정이 나오면은 11선 있죠. 11선. 이 11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를 받을 때 70만 원대를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강력한 저항대였던 이 70만 원대를 이제는 지지를 할 수 있다. 강력한 저항을 돌파하면은 지지가 나온다. 자, 그래서 11선에 지지를 받을 때 또 70만 원을 눌림이 나올 때 이때가 또 한번 또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SK이노베이션을 봐야 돼요. 어제만 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이 좋다. 이 지금 JP모건에서 앞으로 이 목표가를 40만 원대로 책정한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30만 원대를 돌파시키기 위한 그런 모습이 딱 보였는데 자, 오늘 SK이노베이션에서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2차 전지 배터리 부분을 분사시키겠다. 자, 이겁니다. 자, 이 얘기가 오사만 많이 나왔던 얘기죠. 자, 바로 LG화학에서 이전에 이 배터리 부분을 분사시키겠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배터리가 어디로 가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중에 상장을 시킬 거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LG화학을 그 다음부터 잘 안 본다고 했던 게 자, 오른 다음에 자, 이게 100만 원까지 찍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다 오르는데 LG화학은 잘 못 오르고 있죠. 자, LG화학은 LG화학 내에서 최고 핵심이 바로 2차 전지 배터리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2차 전지 배터리 부분을 분사를 시켜가지고서 상장을 하겠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LG화학은 물론 화학업종도 좋습니다. LG화학의 화학업종으로도 돈을 벌 수 있겠지만은 주가가 100만 원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2차 전지, 이 배터리가 앞으로의 4차 산업의 핵심이고 앞으로의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LG화학이 화학만으로 올라가기에는 버겁지 않냐. 또 올라갔던 이유가 2차 전지 때문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자꾸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하더라도 고점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이제 조정권에서 힘이 없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LG화학보다는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쪽으로 강조를 드렸던 건데, 자,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이 다시 2차전지 배터리 부분을 분사시키겠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SK이노베이션은 원래 이제 이 똑같이 정유화학 업종이죠. 예, 그래서 석유 팔아가지고선 돈 버는 업체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2차전지 한다 그래가지고선 올라갔다가 2차전지 부분을 강화시키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쪽이 돈벌이가 되니까 이쪽을 강화시키겠다는 건데, 강화시키기 위해서 분사시키겠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SK이노베이션에서 나와서 나중에 2차전지 부분을 상장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는 아직 없긴 한데, 자, 이렇게 되면은 바로 또 안고 빠진 빵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늘 급락을 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런 일이 없다, 분사시킬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다시 오르겠지만 사실 분사시킨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사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자, 이렇게 되면은 SK이노베이션은 이제 LG화학 같은 그런 모습으로 또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거래량도 엄청나게 지금 나오면서 이 JP모건에서 팔아요. 이 JP모건에서 리포트 써가지고 4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목표가 40만 원이라고 해놓고 지들은 팝니다. 그러니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증권사 리포트를 다 믿지 말라고 이제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 주가가 상승 시에 장밋빛 전망이 나오면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요, 이제 슬슬 고점인가? 이렇게 의심을 해야 돼요, 사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막 떨어질 때 나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그다음부터는 또 주가가 저점 찍고선 반등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증권사 이 리포트를 잘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증권사 리포트가 다 틀린다, 다 맞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읽고선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믿을 건 이제 2차전지 중에서 삼성 SDI 하나다. 자, 그렇게 되면 삼성 SDI는 2차전지 회사기 때문에 2차전지 부분을 따로 분사를 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은 다른 SK다 LG에 비해서는 없는 편이기 때문에 이 삼성 SDI가 더욱더 주목을 받게 생겼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그동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이제 SKI 테크놀로지가 오늘 아주 그냥 또 급등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였죠. 바닥권에서 쌍바닥 만들면서 기준봉 생겼을 때 이날이었어요. 이날부터 삼성 SDI 또 SK이노베이션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기준이 생겼고,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또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SKI 테크놀로지는 바닥권에서 쌍바닥 만들고 아주 이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을 때가 이때였죠. 그리고 나서 지금 아주 멋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SK 들어간 이 SK 그룹주들이 상당히 좋긴 했었는데, 자, 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식으로 보면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나와서, 자, 이제는 삼성 SDI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에서 이제 SKI 테크놀로지. 자, I 테크놀로지는 2차전지의 소재 중에 이 분리막 쪽에 또 최고의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는 자, 한번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옵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13조가 되는 아주 큰 대형 종목이기 때문에 이 대형 종목은 11선, 이 11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SK 쪽에 하나 종목을 보시면 SK바이오팜이 있죠. SK바이오팜도 자, 오늘 드디어 또 이 121선을 돌파시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SK바이오팜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가 바로 이때였죠. 6월 초에. 자, 이때 보면은 항상 이 바닥을 다질 때
바닥권에서 이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오면서 21선에 딱 안착했을 때 이때 모습을 포착하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쭉 올랐어요. 121선 맞고 떨어진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딱 떨어지지만 이거는 눌림이다. 자, 그리고 21선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21선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121선까지 왔으니까 또 맞고 떨어지고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60일까지 왔으니까 이게 60선이거든요. 60일까지 왔으니까 60선 맞고 떨어져요. 그 61선도 이제 같이 쭉 내려온 거를 이격을 좁혀놓고 이때는 이만큼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힘을 많이 썼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61선을 쭉 내려놓고선 여기서는 조금만 올려도 61선을 갖다가 돌려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평선 위로 올라와 놓은 걸 확인하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올라. 또 이만큼 먹고 또 121선 돌파를 이제 언제 하나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자, 이제 오늘부터 또 강력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좀 조정이 나와도 21선이요. 121선을 이 121선 이렇게 내려가는데 요 노란 선이 올라가죠. 21선이. 요게 이제 돌파 직전에 와 있어요. 자, 이 모습이 뭐예요? 바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겁니다. 골든 크로스. 이게 나오는 건 좋은 거예요. 여기 21선이 이렇게 돌파하잖아요.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조정받더라도 또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도 또 21선이 121선 돌파를 하게 되면은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13만원대 있죠. 자, 이 13만원대 근처까지 다 왔습니다. 자, 여기를 돌파시키면은 이 갭을 채우러 올라간다고 했죠. 그러면은 자, 한 14만 5천원 정도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는 최소한 14만원대. 자, 이 갭을 채우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13만원 근처까지 와서 121선 돌파했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다. 121선을 이제 안착했기 때문에 121선이 뭐가 돼요? 지지. 21선까지 올라오면서 자, 골든크로스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유의 관점이고 수급 또한 최근에 기관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 기관이 외국인은 좀 단계예요. 보니까 좀 팔다가 살짝 들어오고 팔다가 살짝 들어오고 오를 때 살짝 들어와서 먹고 나가는 듯한 느낌인데 기관에서는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 이 SK바이오팜은 기관에서 관리하는 종목이고 특히 연기금에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또 어떤 종목을 매수한 다음에 또 어디서 팔아야 될지 자, 이런 것 등을 공부를 또 하시면서 매매를 해야 되고 이런 종목을 샀다 하더라도 내가 이 종목이 정말로 맞게 샀는지 자, 그리고 또 가다가 올라가다가 말면 또 많은 대로 자, 떨어지면은 왜 떨어지나 하고 불안해하시고 또 올라가면은 아, 이거 어디서 팔아야 되나 또 이런 부분들이 항상 걱정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갖고 계신 종목이나 또 주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상담 전화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자, 이쪽으로 상담 문자 주시면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도 역시 어떻습니까?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이 나와야 돼요. 항상 이 보면은 진짜 이때였죠. 이 상승 신호탄 나왔을 때가 자, 5월 28일 날 그리고 나가지고 쭉 오르다가 이 얼마입니까? 25만원 정확하게 말하면 24만 9천원. 자, 여기를 못 넘고 또 지지받고 또 반등 나오더라도 또 못 넘고 또 내려가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못 넘더라도 일단 추세가 상방으로 잡혔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반등이 나온다. 자, 추세가 아직 상방이다. 추세를 따라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보통의 대형주의 움직임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갑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는 좀 내린다 하더라도 꺾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반등 줄 수 있다. 자, 그때는 누가 들어와 줘야 된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와 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직 이제 장이 안 끝나서 집계가 아직 안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UBS 증권이 외국계인데 이 UBS 증권이 오늘 매수 상위 1위예요. 집중적으로 외국계 증권에서 현대차를 오늘 매수 부분 1위 최고로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현대차 조정받게 되면서 현대위아도 조금 조정을 받았죠. 자, 제가 현대위아를 어떻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현대위아는
5월 28일 날 이후부터 이제 계속해서 좋다 말씀을 드렸고, 자, 1차적인 상승하다가 이제 저항선, 이 전고점인 11만 원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1만 원 딱 찍었죠. 자, 그리고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아요. 자, 조정받고 이제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추세가 상방향이기 때문에 21선에서 보통 지지가 많이 나옵니다. 자, 21선 노란선까지 내려오더니 여기서 지금 양봉 두 개가 나오면서 버티는 모습이 나와줘요. 오늘 현대위아도 역시 기관에서 또 살포시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까지 좀 들어와 줬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현대차 쪽이요. 현대차를 비롯한 현대위아, 현대차 다 보면은 기관에서, 기관이 주포고 기관이 이제 컨트롤하는 종목이죠. 중간중간에 외국인들은 싹 올라갈 때 요럴 때만 싹 들어와요. 야, 요만큼 딱 먹고 싹 팔고 나가요. 자,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또 기관에서 다 받아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자, 현대위아 요번에 21선에서 조정 시에 좀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11만 원대를 돌파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현대오토에버요. 현대오토에버. 자, 이 현대오토에버도 자, 제가 이때였죠. 항상 기준봉이 생겨야 이제 간다 안 간다 판단이 되니까 이때 12만 원. 이때 기준봉 생기고 나서 자, 이건 이제 갑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쫙 갔어요. 멋지게 올라가가지고 자, 보세요. 쭉 멋지게 올라가다가 직전 고점이 어디예요? 이 14만 한 7천 원 정도 된 요 가격입니다. 15만 원 조금 못 돼요. 그죠? 자, 요 가격권까지가 일단 1차적인 가격인데 자, 올랐는데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캔들이 작게 오르다가 거래량이 쭉 없이 오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빵 터져요.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한 2, 3%? 요 정도 되는 움직임이에요. 하루에 2, 3%씩 매일 이제 올라요. 조금씩. 그러다가 이날 대량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얼마요? 10%가 올랐어요. 10% 넘게 올랐어요. 그럼 하루에 2, 3%씩 움직이던 애가 마지막에 나올 때 10%가 움직였기 때문에 크게 움직인 겁니다. 자, 여러분 항상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아, 이제 올라가겠다라는 상승 신호탄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또 이제 한참 올라가다가 전고점 부근, 자, 어딘가에 전고점이 있나 하고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이때였죠. 자, 이 최고점을 찍고 내렸을 때가 이때였어요. 자, 요런 때 오르다가 이제 떨어지고 오르다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 가격권까지 오면은 아, 여기에 물려있는 애들이 언제 올라오나 그러다가 이제 올라오니까 아이고 이제 살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판다고요.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기 물려있다가 이제 본절까지 왔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팔아요. 그래서 주가가 일단은 그 물량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주춤하고 내립니다. 자, 그래서 전고점 부근에서는 일단 어떻게 해요? 자, 전고점 돌파 못하면 일단 좀 차익 실현하면서 일부 물량은 좀 분할 매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살 때도 분할 매수, 팔 때도 분할 매도. 자, 이런 작전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근데 좋다. 조정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조정이냐 아니면 그냥 획 떨어지는 거냐? 자, 그 기준이 뭐라고요? 우량주는 11선이다. 11선. 자, 그렇다면은 요 11선은 여기서 이제 파란색 선을 나타내거든요. 파란색 선을 그동안 쭉 따라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파란색 선을 깨나 안 깨나 보고 있는데 자, 어제도 그저께도 이제 파란선까지는 왔어. 깨지나 안 깨지나 보고 있는데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11선 위로 이렇게 양봉이 딱 안착을 시키죠. 11선 위로 안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은 11선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럼 물론 이제 다음에 좀 뭐 음봉이 좀 이렇게 나오더라도 자, 11선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도 지난번 이전 고점이었던 14만 8,500원 14만 8,500원을 돌파를 못 하잖아요. 이렇게 올랐을 때 그러면은 일단 단기 고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도 영상에서 보시고서 이제 참고적으로 보셨다면은 자, 요런 자리가 바로 또 한번 이제 수익 실현해야 될 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이 정도 올라왔으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요? 먹고 팔고 또 조정이 나오면 또 거기서 또 먹고 팔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쌓아가는 거죠. 수익을 쌓아가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수가 바닥을 쳐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이때나 이제 한번 끝까지 들고 가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3,300까지 올라갔잖아요. 물론 나중에 우리나라 지수가 4,000도 가고 뭐 5,000도 가고 이런 날이
뭐 언젠가는 올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 들어서 1년 사이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이제 뭐 확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어느 정도 이 상승권에 있기 때문에 종목이 이렇게 계속해서 특히 이제 지수와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기는 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올랐으면은 또 한번 전고점 부근이다. 그렇다면은 분할 매도, 수익을 챙겨가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항상 수익은 챙겨야 수익인 거예요. 자, 다음 삼성전자입니다. 이 배당 기준일 이거 이후에는 이제 당연히 배당 받을 수 있는 날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항상 주가가 좀 내립니다. 그래서 줄줄줄 내려서 오늘 8만 원까지 내렸어요. 다시 한번 또 7만 원대로 내려올 수 있는 또 이런 모습이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7만 원대로 다시 한번 좀 내려오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또 어떻게 해요? 분할 매수의 관점이다.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저점에서 잡아서 수익권으로 끌고 간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자, 뭐 계속 떨어진다 그래가지고선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차피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고 자, 그리고 작년 11월달, 12월달, 1월 초까지 있었던 이 초급등 랠리 따블이 갔어요. 55,000원대에서 96,800원까지 올라갔던 이러한 적은 전무후무합니다. 이 100%를 2달 만에 올렸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2달 100%씩 올라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2년에 걸쳐서 올라갔습니다. 2년에 걸쳐서 이렇게 해가지고선 2배가 올라가는 거 하고 2달 만에 확 올라간 거 하고 같습니까?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상당한 에너지와 피로도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빠르게 급등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주식이 개별주라든지 소형주들은요 이렇게 쭉 올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쭉 가서 다시 그 자리까지 다 내려요. 10,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급등해서 더블치기 해가지고 20,000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쭉 해서 이렇게 다 떨어집니다. 삼성전자나 되니까 지금 내려와가지고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뭐 조금 빨간색이면 안심이고 파란색이면 뭐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게 할 만한 주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그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한 20년 만에 오는 아주 최고의 이 역사상 아주 드문 현상이었고 저도 20년 동안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가는 건 처음 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당연히 이 횡보가 길어질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가 이렇게 안 떨어지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떨어졌어요. 6만 원대까지. 만약에 그러면은 땡큐죠. 그러면은 뭐 속된 말로 뭐 다 팔아가지고선 이거 사야 돼요. 삼성전자. 자, 그런데 이렇게는 안 온다고 했죠. 누구 좋으라고 옵니까? 이렇게 오면. 다 돈 벌게 이렇게 오면. 자, 그렇지만 이렇게 질질 끌면서 여기에 개미들 있죠. 여기 이 마지막에 9만 원대 이 작품은 동학개미 운동을 한 개미들의 이 작품입니다. 자, 여기는 전부 거의 다 개미예요. 자, 개미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시간을 질질질질질 끌어. 여기 들어온 개미들이 초보 개미예요. 대부분 초보. 아는 종목이 삼성전자 10만 원 간다고 맨날 뉴스에서 떠들어. 그러니 여기 들어와 가지고선 어떻게 해요? 질질질질질 거리니까 이거 왜 안 가요?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찾죠. 유튜브도 찾아보고 네이버도 검색해보고 각종 경제방송도 듣고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된 게 처음 있는 일이구나.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원래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한 1, 2% 정도 3% 오르면은 삼성전자 치고는 급등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3%만 올라도. 자, 항상 1, 2% 정도. 요즘은 1%도 안 움직이죠. 자, 원래 그런 겁니다. 삼성전자는. 자, 그래서 찌글찌글 하다가 또 올라갈 때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추세를 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보면 횡보를 하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요. 장기적으로 봐요. 연봉을 봐요. 연봉. 삼성전자는 뭐 한 며칠, 한 달, 두 달 이런 종목이 아닙니다. 이 몇 년, 10년치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몇 년치씩 봐야 돼요. 봐요. 삼성전자처럼 주가가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번도 안 빼놓고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종목은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 또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또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 나중에 어이구 저기서 살 걸 또 그런 날이 또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팔지 마시고 삼성전자 팔아서 카카오로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지 마시고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 갖고 계시고 카카오 하실 분들은 또 카카오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언제요? 다 8월 15일입니다. 예, 8월 15일 86,000원 정고점 여기 돌파하면은 가요. 예, 제가 딱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기아입니다. 자, 기아도 오늘 이제 자동차주가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자, 21선을 딱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기아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자, 21선을 계속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좀 작게 보면은 기아는 지난번 고점이었던 이 88,000원대. 자, 여기가 중요한 타이밍이었죠. 88,000원대를 돌파한 다음에 어때요? 88,000원대에서 안 떨어지죠. 지지받고선 또 올라가죠. 또 내려오지만 88,000원 안 깨지니까 또 올라가죠. 자,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9만원대로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기아도 역시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인 93,000원대. 자, 여기를 한번 돌파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돌파해서 또 올랐다. 뭐 빨리는 아니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이 직전 고점이었던 10만원대 10만원대까지 올라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 봐요. 자, 이 카카오가 11선 딱 지지를 하면서 싹 올라왔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양봉 3개가 나오잖아요. 양봉 3개가 나오면 그 다음 날은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이렇게 추세를 타서 크게 급등할 때는 좀 예외긴 하지만 자, 이렇게 일반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는 양봉이 3개면 다음 날은 음봉이 또는 거꾸로요. 음봉이 3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다음 날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자, 예를 들어서도 보시면 지금 양봉이 이렇게 3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보통 차익 실현이 이런 데서 나온다고요. 최근에 요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15만 5천 원에 잡았다고 아주 좋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단기 반등이 나올 테니까 먹고 팔아라 그랬더니 싹 먹고 어저께 팔았대요. 양봉 3개 나오니까. 그러랬더니 오늘 또 싹 내려가요. 자, 그렇지만은 지금은 카카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떨어졌다 해가지고 쭉 막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워낙 수급이 좋고 이 지금 전부 개미들이 막 그냥 집중적으로 달라붙고 있어가지고 이 좀 내려오니까 이 고점인지 저점인지도 모르고 막 개미들이 막 사요. 그래서 주가가 좀 잘 안 떨어집니다. 중간중간에 기관들은 살짝 들어가서 뭐 단타 치고 나와야 한 3% 먹고 나오고 자, 그런데 이 오늘 내렸다 그래가지고 그럼 얘가 끝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조정을 좀 조정을 보이다가 또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도 봐요. 지난번에 양면 분할 전에도 급등했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11선 되니까 이만큼 올라요. 저 똑같아요. 11선 때도 양봉 3개 나왔어요. 11선 지지하고 양봉 3개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음봉이 나오면서 쪼로로록 하고서 어때요? 음봉 3개 나오면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또 반등이 나왔다가 또 떨어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추세 타가지고 간다. 자,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돼요? 21선까지는 또 21선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21선이. 자, 그러면 또 얘는 한 15만원 정도까지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15만원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는 그냥 막연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15만원까지 떨어졌었으니까 그쵸? 한 번 떨어졌으면 두 번째라고 못 떨어지겠냐? 야, 한 번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게 가능성이 있는 거지. 터무니없는 가격을 갖다가 예상치를 갖다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한 번 왔어요. 한 번 왔었으니까 자, 그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21선이 올라오면서 만난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또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결국은 이 17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상은 계속해서 조정이다. 조정. 고점 돌파 못하고 있으면 조정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거래량이 터지는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확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느 정도 조정을 갖다 거쳐야지만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봐요. 거래량이 크게 터졌죠. 액면 분할할 때. 그 고점에 제발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들어간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조정 언제 와요? 조정이 좀 나오고 주가가 조정이 좀 나와서 60일선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 멋지게 이렇게 반등이 나와 줬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카카오는 여기 이제 60일선이 이제 쭉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은 요 밑에 있지만 카카오를 좀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보시면 자, 보세요. 지난번에도 쫙 올라오다가 뚝
내려와가지고 조정을 받고 60일선 딱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또 60일선 근처까지 또 내려왔다가 또 이제 반등이다. 요번에 아주 가파르게 나왔어요. 자, 근데 이 상승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간다는 이런 것보다는 좀 조정을 한참 보여서 이평선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걸 좀 좁혀놓고 그 정도의 또 기간을 조정 기간으로 봐야지 힘을 비축해서 반등이 나오던 추세가 나오던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카카오는 조정 시의 매수의 관점이다. 항상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말고 좀 내려와서 여러분 표현에 의하면 비실비실 될 때, 이때가 슬슬 이제 매수해야 될 때요. 카카오 왜 이렇게 안 가요? 나 이 17만원에 샀는데 이제 손절해야 될까 봐요 라고 얘기했을 때가 이제 매수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들이 개미가 팔 때 외국인은 산다. 지금은 근데 어때요? 지금은 아직도 개미가 열심히 사요. 외국인은 집중적으로 계속 팔고요. 외국인이 요날 조금 들어왔고 다음날 기관이 조금 들어왔을 때 용호 양봉 2개 만든 게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요때 단타 쳐서 먹고 팔았다 이거예요. 단타예요 얘네들은. 그런데 개미는 이때부터 떨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량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개미가 사면은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또 많이 샀으니까 또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슬슬 개미가 좀 파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주가는 또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계속 강조드렸지만은 이 정고점 40만원대 초반을 정확하게 돌파한 이후에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양봉 3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 날에는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자, 그리고 또 조정을 좀 받아야죠. 와서 쌍바닥 등의 모습이 나와주면서 40만원대를 계속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주면 네이버는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자, 네이버도 수급 현황을 보시면 카카오처럼 급등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외국인 기관이 꾸준히 그나마 좀 들어와 줍니다. 자, 외국인 기관이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좀 들어왔다가 오늘은 좀 팔았어요. 그렇지만은 막 카카오처럼 막 대량으로 지금 막 팔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도 조정받고 나서는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 막 올라갈 때 떨어질 때는 왜 못 사냐 그러면 무서워서 못 산대요. 그럼 올라갈 때는 왜 사냐 그랬더니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산대요. 그거를 세력이건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 좋은 얘기가 나오고 좋다. 자, 여러분 올라갈 때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올라갈 때 사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저뿐일 거예요. 올라가는 걸 보면 이 종목은 좋으니까 올라갔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종목이 좀 내려오면 사요.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러면 올라갔을 때는 여기까지 안 내려올 것 같지. 안 내려올 것 같은데요. 안 내려올 것 같으면 사지 말아야지. 자, 그러니까 어디서 사는 시점을 항상 중요시 여기고 또 팔 때도 막 올라가면은 안 팔아. 왜?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은 어디요? 거기가 고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안 팔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떨어져. 그러면은 올라갔을 때 수익이 눈앞에 봤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1억 놓고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1,000만원 벌었어. 1,000만원 벌었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지금 500만원이야. 그러면은 500만원만 벌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내 본전이 1,000만원이라고 생각해요. 1,000만원을 눈에 봤으니까 500만원 손실 봤다고 생각해. 그런 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500만원이 번 거지 500만원 손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양봉에는 파는 거, 음봉에는 사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그렇게 못해요. 100%입니다. 다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고 자, 그리고 또 갖고 계신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렇게 고민이 될 때 위에 상담 전화번호 남겨놨습니다. 이쪽으로 상담 문자 주시면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도 역시 지금 보시면은 추세가 상방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 최근에 음봉 3개 나오고 역시 3개 나오니까 양봉이 나왔어요. 그런데 자, 이 직전 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죠? 돌파해서 올라가고 또 눌렸다가 또 돌파해서 올라가고 또 눌렸지만 또 돌파. 근데 어제는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조정이 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상방 추세이기 때문에
자, LG전자는 21선만 지켜주면은 일단 추세는 상방 추세가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수급이 외국인 기관이 좀 팔아요. 예, 왜냐면 그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예, 이 정도 올라온 것만 해도 예, 많이 올라왔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옵니다. 또 이 17만 원대라는 이 전고점 부근에서 17만 원대를 이제 못 가고 있으니까 좀 물량이 수익은 낮지. 또 17만 원까지는 전고점까지는 못 가지. 이러면 이제 좀 파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추세는 상방이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외국인이 한 방씩 빵빵 들어와 줘야 돼요. 예, 외국인은 변곡점마다 살살 팔다가 한번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딱 하고 올려줍니다. 자, 요런 물량이 한번 나와주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17만 원대를 돌파시켜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혼자 주식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또 가지고 계신 종목 이도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다 좋습니다. 위에 상담 전화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